우리가 대단원, 이단원을 갖다가 배웠을 때 뭐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원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원자의 주기성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을 거 알겠지. 근데 이제 원자하고 어떻게 되냐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 결합하는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배울 건데, 근데 이게 통합과학에서 좀 실려져 있던 내용입니다, 알겠지? 통합과학에서 네 번째 단원에 실려져 있는 건데, 지금 화학원에서도 보면 통합과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겠지, 맞지? 그 부분을 좀 더 배워서 보는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노트 꺼내세요. 자, 필계라. 까만색은 연필로 필계라.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자, 연필로 필기하고, 그 다음에 쌤 파란색, 빨간색 쓰는 거는 볼펜으로 표시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결합이거든요. 근데 결합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 책에 뭐가 실려져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전기적 성질이라 해가지고, 전기적 성질. 그래가지고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하나, 그 다음에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하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답도 좀 잘 해줘야 된다. 왜냐면 네가 지금 머릿속에 어디까지 채워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함으로써 암기가 돼요. 알았지? 그런 식으로 가자. 자, 그러면 전기적 성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H2O, 물의 전기 분해.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의 전기 분해. 자, 너 H2O가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혹시 전기 분해가 뭐예요? 여기서 전기 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알아?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있던 놈을 쪼개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전기분해, 알겠지? 근데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전기분해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화합물이 있어요. 화합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 화합물, 혼합물, 화합물, 맞지? 그래서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화합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화합물에다가 전기를 가해요. 그럼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원래 성분으로 돌려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기분해다,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우리가 원소라 그러면 원래 성분, 포도수 물질 알지, 맞지? 그래서 골로 돌려주는 걸 갖다 우리는 전기분해,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물이다. H2O.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선생님, 아까 이름 한번 적고 까먹고 있는데, 이름이 아까 윤진. 선생님, 아까 윤지라고 적은 것 같은데? 자, 윤진아, 물, 전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대. 우리가 화학에서 그냥 물 그러면 아주 순수한 정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넣어주냐면 전해질하는 걸 넣어줘요. 전해질하는 거. 그래서 전해질이 전류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그래. 나중에 우리 책에서도 보겠지만 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 우리 전해질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전해질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얘가 전류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전기를 가할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보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반응식을 쓸 거거든요. 이걸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요 인근에서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 반응식이, 알겠지? 자, 그러면
무작정 외우면 우리가 까먹으니까 자 먼저 플러스 것부터 생각해 볼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너 중학교 때 물 전기 분해하면 누구하고 누구 나와요? 물 전기 분해하면 H 플러스 수소하고 O2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나와요.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 원래 성분 알겠지?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데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기억납니까? 수소가 2, 산소가 1이 곧 중학교 때 배웁니다. 알겠지? 여기다 내가 적어 놓을게. 수소 대 산소가 2대 1의 부피비.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중학교 때 이미 우리가 배우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 뭐를 배웠냐면 수소가 무슨 극에서 만들어지니?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산소가 무슨 극에서 만들어지니?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나오더라? 까먹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알겠지?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오더라? 뭐 하여튼 수소가 산소가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플러스 극 갑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모아지는데 산소가 부피비가 1로 나온다는 걸 우리 중국어 때 외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산소가 한 부피가 만들어져야 돼. O2만 만들어져야 돼. 그럼 말해 H2 한 분자 안에는 O가 하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분해해서 O2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물 몇 개 와야 되겠니? 2개 와야 돼. 그래서 2H2O 이렇게 써야 돼요. 2H2O. 그래서 얘가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하고 지금 O2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O2를 쓸 거다. O2 쓰고 그럼 여기서 H가 4개가 남는데 그러면 4H 이렇게 쓰니까 그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4H 플러스에 4개의 전자를 갖다가 잃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4개의 전자를 잃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얘는 전자를 잃었거든요. 전자 잃은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야. 그 다음에 물 속에 수소 이온이 존재하고 있잖아. 수소 이온이 존재하고 있으면 산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나중에 4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다 배울 거야. 알겠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전체 다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자,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어서 산,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모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플러스 극에서 4개의 전자를 갖다가 잃어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 4개의 전자를 얻어줘야 됩니다. 얘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얻어줘야 돼. 그럼 4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서 물도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4개의 물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4개의 물이 와서 4개의 전자를 갖다 얻어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모아지는데 부피가 2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H2 이렇게 써야 돼. 2H2 플러스. 자 그럼 봐라. 여기 보니까 수소 원자가 총 8개 있었는데 8개에서 4개는 썼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수소 원자는 4개, 산소 원자도 4개, 전자도 4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4OH-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야 산소도 4개, 수소도 4개, 전자 4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거 우리 하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OH-가 물속에 녹아져 있으면 우리는 염기성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써볼게요. 전체. 자, 화살표 왼쪽이 좌변, 화살표 오른쪽이 우변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같은 거는 날려줘야 되니까 요거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지? 요거 날리고 좌변을 보니까 물이 몇 개가 있냐면 6개의 H2O 화살표, 그 다음에 2H2 플러스 O2 더하기 이 4개의 H 플러스하고 4개의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만나게 되면 물을 만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4개의 H2O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여기 또 날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2H2O 화살표 2H2 플러스 O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딱 쳐다보니까 개수비가 앞에서 배웠던 게 개수비가 부피비잖아, 맞지? 그게 2대 1이 나온다는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를 갖다가 수업한 거냐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대표인 물질 물을 갖다가 전기분해했을 때 전기 반응식을 갖다가 보여줬다. 이게 실제적으로 선수령에서 선생님 지금까지 보더라도 학교 한 3개, 4개 학교는 출제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유심히 공부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면 NaCl 용융액 전기분해 이렇게 가죠. NaCl 용융액 전기분해. 자, 우리가 통과에서 배웠다시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 그거를 전기분해한 거를 또 한번 배워보자 이 말인데, 근데 여기서 요거 있지, 요거 용융액. 이게 뭐지요? 용융이 뭐예요? 가열을 해서 강제적으로 액체로 만듭니다. 가열해서 액체 만든 걸 용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가열을 했기 때문에 요 속에는요 액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온이 이렇게 두 개의 존재 상태에서 우리는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걸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 또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끌려간다는 걸 알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걸 알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아까 음이온이 끌려오는데 이 Cl 마이너스가 끌려오겠지. Cl 마이너스가 맞지? 근데 또 알아줘야 된다. 이거 봐라. 아까 선생님 전기분해라 그러면 원래 원소로 돌아간다 그랬지. 원래 성분으로. 염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염소가요. 기억 안 나나?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17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상온에서 Cl2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Cl2로 존재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두 개가 와야 돼요. 이렇게. 자, 얘가 두 개가 와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극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플러스 극에서 다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Cl2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 다음 또 외우고 있어야 될 게 지금 이게 이제 염소 기체란 말이야. 염소 기체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황록색 기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황록기 이렇게 적는 거다. 황록색 기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면 나트륨 이온이 끌려오겠지, 맞죠? 나트륨 이온이. 그러면 여기에는 Na 플러스가 끌려올 건데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자 두 개를 잃었으니까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전자 두 개를 얻어주려 그러면 나트륨 이온 자체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응식을 갖다가 완결을 시키면 2Na 이렇게 되겠다, 맞지? 원래 성분으로 돌아간 거다.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거도 전체 반응식을 써보자. 전체 반응식. 좌변과 우변을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날려주면 좌변에는요 2Na 플러스 더하기 2Cl 마이너스 화살표 2Na 플러스 Cl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Cl 용융액 전기분해하면 나트륨과 염소가 2대1로 또 나타나요. 2대1. 다시 2대1. 입자수비가 2대1이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나중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요것도 적어줄게요. 뭐냐면 NaCl 수용액에 전기분해. NaCl 수용액의 전기분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소금을 갖다가 물에 녹인 겁니다. 그럼 물에 녹이면 당연히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다. 근데 물에 녹이면요 전기를 이렇게 가해줘버리면 이 전극 주변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이것도 만들어져요. 이 전극 부근에서만 이것들이 이온화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플러스 극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요것도 우리는 좀 알아줘야 돼요. 자, 먼저 플러스 극에서 보면 플러스 극에는 음이온들이 끌려올 거거든. 음이온들이. 근데 이 둘 중에서 누가 전자가 이동을 잘 하냐면 얘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 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식이 Cl2 마이너스 화살표 Cl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응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NaCl 용융액이든 수용액이든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염소 기체로서 똑같습니다. 알겠지?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이 만들어지는 게 달라요. 잘 봐봐. 마이너스 극에는요 양이온이 끌려가야 되는데 얘가 끌려가서 나트륨 원자가 될 것이냐 수소가 끌려가서 수소 기체가 될 것이냐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너 혹시 그거 외운 적 있나? 칼나마 아라철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지? 그치. 알, 아, 철, 그 다음에 니, 주, 나, 수, 그 다음 구리, 수온, 백금 이렇게 있잖아. 근데 말이 얘하고 얘가 순번이 나트륨은 여기 있고요. 수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 금속의 이온화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금속의 이온화도는 반응성이 클수록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얘가 반응성이 크고 얘가 반응성이 작지? 그럼 반응성이 큰 놈은 이온으로 있어야 되고 반응성이 작은 놈이 끌려갑니다. 알았지? 그래서 나트륨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으로 있고 수소 이온이 끌려간다. 그러면 이게 수소 이온이 끌려가는데 위에서 지금 전자 두 개를 갖다 잃어줬기 때문에 요것도 전자 두 개를 얻어야 되지, 맞지? 그럼 전자 두 개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도 두 개가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나트륨 용융액에 쓰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만들어지지만 NaCl 수용액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된다는 사실, 그까지도 알고 있어야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다. 자, 요거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거 반응식 쓰세요. 실제로 요 반응식은 좀 쉽거든. 너무 쉬운데 요게 물이 몇 개가 와야 되는지 이 앞에 개수를 갖다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자, 그 다음에 책은 조금 힘들었으면 좋겠지만 잠깐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고 책을 읽는 건 그렇게 할게. 알겠지? 자, 뭐를 배워야 되냐면 2번 이래가지고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옥텟 규칙 들어본 적 있죠? 옥텟 규칙. 이 옥텟 규칙이 뭐를 갖다가 옥텟 규칙이라 그래? 옥텟 규칙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없나? 8, 8 이런 거지. 8을 갖다가 띄게 되면 우리가 안정해지거든요. 맞지?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는 원자들 보면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있지. 이 나머지 원자들은 불안정합니다. 나머지 원자들은 불안정해. 그럼 얘네들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은요, 전자를 갖다가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알다시피 금속은 전자를 잃을 거거든. 그 다음 비금속은 전자를 얻을 거잖아. 맞지?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어서 비활성 기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비활성 기체가 되면 우리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들어봤지? 맞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정해진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옥텟 규칙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주기율표 알고 있지만 좀 씁시다. 수, 그 다음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여기 1년 몇 개 있지. 그 다음에 나, 알, 규, 임, 한, 영, K, 칼. 이렇게 한번 써봐. 다 썼어요? 자, 그럼 발이 지금 우리는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18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깥에 전자를 보면 얘 전자 2개, 얘 전자 8개, 얘 전자 8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얘들이 안정되는 상태가 되는 놈들이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얘 보면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라는 수는 최외곽 도는 전자수가 하나거든. 그럼 옥텟을 만족을 못하잖아. 그럼 얘는 옥텟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전자를 갖다가 지가 가지고 있는 한 개를 잃어요. 맞지? 그래서 한 개를 잃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 얘들도 보면 한 개를 잃고 얘도 한 개를 잃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이 베릴륨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수가 2개란 말이야. 그럼 걔가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은 2개를 버리든지 남한테 6개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남이 6개를 안 주겠지. 맞지? 2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2풀. 마찬가지 마그네슘 2풀. 그 다음에 칼슘 2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중금속, 중간에 낀 게 있는 금속이다 보니까 얘는 하지 말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자 3개를 잃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볼까요? 플로린 원자과 전자수 7개다. 맞지? 그래서 얘가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를 얻어야 되고, 염소도 한 개를 얻어야 되고, 산소 6개다 보니까 2개를 얻어야 되고, 황도 2개를 얻어야 되고, 질소 3개를 얻어야 되고, 인도 3개를 얻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게 지금 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금속이잖아요. 맞지? 여기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요. 전부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갖다 잃습니다. 그래서 이 배 얘들은 전자를 잃어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냐면 헬륨처럼 되려고 해요. 18쪽이 되려고 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질소부터 산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금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들은 전자를 잃어. 얻어. 얘는 원래 7개인데 3개를 얻어서 10개. 얘는 원래 8개인데 2개를 얻어서 10개. 얘는 원래 9개인데 1개를 얻어서 10개지. 맞지? 그래서 네온이 되려 하면서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얘 원래 11개인데 1개 잃어서 10개. 얘 원래 12개인데 2개 잃고. 맞지? 얘 13개인데 3개 잃어서 전부 다 10개야. 맞지? 그래서 얘도 네온이 되려고 하면서 안정해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원래 15개인데 3개를 얻어서 18개. 원래 16개인데 2개를 얻어서 18개. 원래 17개인데 1개를 얻어서 18개. 그래서 얘도 아르곤이 되려고 하고, 얘네들도 아르곤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율표에서 20번까지 외워야 되잖아. 맞지? 20번까지 중에서 금속 원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20번까지 중에 금속 원소는 7개 있습니다. 외우세요. 금속 원소는 7개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금속 원소 여기에서 1개 오고,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 1개 오고, 이래가지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야? 그렇지. 이걸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 하나 오고, 또 비금속에서 하나 오고,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오게 얘기하지 마지. 공유 결합이다. 그 다음에 금속들은 자체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금속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2개만 나왔거든요. 요거 2개만 나오고 금속 결합은 안 나왔는데, 화학 1에 보니까 이 3개의 결합이 나온다. 알겠지? 3개의 결합이 나오는데, 특히 야가 제일 중요하다. 맞지? 야가 제일 중요하고, 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려고 그냥 나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알겠지? 여기까지 있는 거 책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자, 우리 책 좀 보자. 자, A.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 이래가지고, 자, 1번을 보니까 공유 결합의 전기적 성질. 가로 1번에 물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분해.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물에 전해질을 조금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물이 분해되어서 줄처럼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외워둬야 됩니다. 자, 몇 대 몇? 산소에다가 1 적고 수소에다가 2를 적어야 알겠지? 반드시 몇 대 몇까지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탐구 자료창 갑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 줄 한번 쳐볼래? 물의 전기분해. 자, 밑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나트륨을 녹인 정류수, 황산나트륨을 전해질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정류수를 가득 채운 후 전류를 갖다 흘려주면 줄 한번 더 치자.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1대2의 부피비로 발생한다. 그렇게 줄을 때려 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그림은 넘어갈게요. 그 밑에 1번 정류수에 황산나트륨을 녹인 까닭이 뭐야? 그러면 아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면 너는 고2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순수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인 황산나트륨을 넣은 거다.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각 극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밑에 반응식 나와 있습니다. 줄 한번 치자. 플러스 극 해가지고 줄 다 때려라. 2H2O 화살표 O2 더하기 4H 플러스 4개의 전자 줄 때려놓고 그 밑에 마이너스 극 거기도 줄 주세요. 4H2O 더하기 4 전자 화살표 2H2O 더하기 4OH 마이너스. 그래서 밑에 전체 반응식 줄 쳐라. 2H2O 화살표 O2 더하기 2H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결론 나와 있는데 결론은 필요 없고요. 그 밑에 가로 1번 보세요. 공유결합과 전자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화살표 뒤에 이제 쌤 1년대 줄쳐라. 공유결합의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웠지만 공유결합할 때 보면 아까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갖다 잃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주고 막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결합을 할 때 전자가 이동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같이.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 1번에 염화나트륨의 구조와 전기적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화나트륨이 일단 이온결합입니다. 밑에 고체 줄처럼 우리 이온결합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나 없나? 없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화살표에 줄처럼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줄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액체 상태인데 용융액 줄치세요. 용융액. 선생님 아까 용융액은 가열해서 녹인 거라고 얘기했었다. 이렇게 가열해서 녹인 거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살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래서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칠 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금 배열되어 있지 맞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우리가 전기가 통하려고 그러면요 이쪽에 플러스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 걸었을 때 얘가 이거하고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애들 사이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이 더 큰 거에 안 끌려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한다. 그림 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림 보면 이제 가열해서 녹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극을 가하면 얘들은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밑에 바로 이번 갑니다.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타이틀 줄 주세요.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분해. 자, 그래서 어디다 줄을 치냐면 그 밑에 줄에 줄 쳐라.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소기체 밑에다가 요거 한 번만 더 적어라. 황록색 기체. 황록색 기체. 알아두세요. 황록색 기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탐구 자료창에 보니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그래가지고 밑에 그림 나와 있지만 그림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한번 볼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는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각 극에서의 반응. 그래서 그것도 밑에 반응식 있지? 그것만 초점 치자. 플러스 극에서 ECl-, 쌤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 상온에서 염소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염화이온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뒤로 줄 치세요. 계속. 자, 마이너스 극 줄 쳐가지고 ENA 플러스 두 개의 전자 화살표 ENA. 자, 지금 두 개의 전자를 갖다가 플러스 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를 얻어주려고 그러면 얘도 두 개가 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ENA 만들어졌고 Cl2 만들어졌으니까 입자의 개수비는 2대1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자, 그 밑에 결론 필요 없습니다. 결론 넘어가고 바로 3번에 이온 결합과 전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만 줄치면 되냐면 화살표에 쌤 이런 데 줄쳐라. 이온 결합의 전자가 같냐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배웠던 공유 결합이나 지금 배웠던 이온 결합이나 다 결합할 때는 전자가 참여해야 돼. 그게 결론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자, 다음 페이지 B. 그래서 옥텟 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1번에 자, 가로 1번에 비활성 기체 줄치세요. 자, 비활성 기체 줄쳤으면 뒤에 18쪽 줄치고 얘 줄쳐라.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다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가로 2번에 전자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전자 배치 배웠습니다. 맞지? 근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만 그냥 읽으면 보면 되겠다. 그 밑에 2번 옥텟 규칙 줄치세요. 자, 옥텟 규칙 줄쳤으면 옥텟 규칙이 뭐야? 그러면 중간쯤에 오른쪽에 중간쯤에 쌤 1년대 줄쳐라.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채워서 안정. 그거까지 줄 때로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됐습니다. 그 밑에 그림도 아까 여기서 설명은 다 했던 것 같고 그 저 밑에 내려서 가로 1번 보자. 가로 1번. 안정한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 그래서 자, 양이온 동그라미 치세요. 양이온. 우리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는 그 밑에 줄쳐라. 금속 원자입니다. 금속 원자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전자를 갖다가 잃어가지고 그래서 양이온 되지 마지. 그래서 그 밑에 모형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마그네슘 원자가 나와 있어요. 마그네슘 금속입니다. 맞죠? 근데 얘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2개가 도는데 얘는 전자 2개를 다 잃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Mg2+가 되지. 그 다음 오른쪽에 음이온 동그라미 치고 자, 음이온 같은 경우 밑에 줄쳐라.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들을 보면 우리는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산소 원자가 나와 있네. 그래서 산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가 돌고 있는데 얘는 안정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른쪽 페이지 같이.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넣기 있지? 가로 넣기만 지금 빨리 풀어줘. 자, 쌤 다 풀어줄 테니까 집중하자. 자, 1번에 산소, 2번에 수소, 그 다음 3번 염소, 4번 나트륨, 5번 전자, 6번 비활성 기체, 7번 옥텟 규칙,
8번 양이온, 9번 음이온입니다. 밑에 숙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풀이 준비해라. 3번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온 결합을 갖다가 배울 겁니다.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이 1번 형성.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요거부터 우리가 보면 이 형성되는 것도 실제적으로 통과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 자, 먼저 나트륨 원자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트륨 원자. 그럼 나트륨 원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기 때문에 전자수도 11개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보면 2개, 두 번째 껍질에 보면 8개, 세 번째 껍질에 보면 1개. 이렇게 있는 게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염소 보자. 염소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17번. 너 원자 번호 다 외우고 있지? 몇 번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나?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이 보면 원자 상태에서 뭐지? 둘 다 불안정하다. 맞지?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이 안정되려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요. 근데 잃었던 전자를 얘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Cl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러면 얘 양이온이고 얘 음이온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Na 플러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화합물이 됐을 때 이온기란 물질에서 크기가 작은 게 양이온이고 크기가 큰 게 음이온이 돼. 알았지? 왜냐면 얘는 껍질이 날아가고 얘는 껍질 그대로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래가지고 에너지 형성. 에너지 형성.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온계란 문제 나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에너지 형성.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배워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다. 그거부터 먼저 할게. 자, A 그래가지고 양이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가까워질 겁니다. 알았지? 근데 이렇게 서로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클 겁니다.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다. 그럼 인력은 뭐야? 그러면 얘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인력 되지, 맞지? 그럼 반발력은 뭐냐면 얘 나트륨 얘 이온 안에 원자핵 있어 없어? 원자핵 있지. 그럼 원자핵 플러스 되겠지, 맞지? 염화이온 요 안에도 얘의 원자핵 있지? 그럼 플러스 되거든요. 그럼 얘 원자핵 속에 플러스, 얘 원자핵 속에 플러스, 걔들 사이 반발력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B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얘네들 두 개가 결합을 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가 우리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때가 안정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인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파고 들어가면 얘 원자핵과 얘 원자핵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집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인력보다는 반발력이 커져버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우리는 잘 해야 되냐면 이 에너지와 거리 그래프 요거를 잘 해야 됩니다. 에너지와 거리 그래프.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미적을 배울 겁니다. 알겠지? 미적을 배우고 나면 대학 가면 이 미적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요것들에 대해서 막 그림을 면적도 계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에너지가 0인데 이 에너지가 0인 위쪽에 양수 그림으로 그렸던 이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냐면 반발력의 그래프야. 반발력.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이너스로 그렸던 요 그래프는 인력의 그래프입니다. 인력의 그래프. 근데 우리는요 고등 과정에서는 야합을 두 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를 하냐면 이거 두 개를 합성한 그래프. 이거 두 개를 합성한 그래프가 요런 식이에요. 합성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 줄을 갖다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가로축이 거리라 했거든요. 요 지점이 거리가 멀 때다. 그래서 요걸 A라고 얘기할게. 거리가 먼 상황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커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에너지가 제일 낮은 요 지점이 B 지점이에요. B 지점. 여기가. 그래서 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냐면 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결합이.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더 가까워져 버리면 그러면 반발력이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급작스럽게 커지는 거예요. 양수 쪽으로. 그래서 요 지점이 우리는 C 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요 지점만 아는 거예요. 결합한 지점. 결합했을 때 요게 X축에 해당한 요게 뭐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요거를 결합 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합 거리. 그럼 결합 거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여기서 결합을 했잖아, 맞지? 결합을 했을 때 보면 얘 원자의